네, 안녕하세요. 세종대왕의 홍성준 TV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김상수 저자님 다시 한번 또 모시고 이렇게 또 인터뷰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영광입니다. 이분은요, 아는 지식이 너무 많으셔가지고요. 사실 이제 까도 끝도 없이 깠는데 이게 사실 왜냐면 그때 이제 제가 프로필 제가 다시 한번 또 좀 올려드리겠지만요. 이분은요, 정말 그 라이센스가 진짜 저번에도 보여드리겠지만 라이센스가 10개 정도 되시고요. 정말 책도 10권 정도 쓰셨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 지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질문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제 세상의 이제 자본주의에서 진짜 얻을 수 있을 만한 이런 경제 지식들 정말 많이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이렇게 지식 많이 얻어가시고요. 만약에 이제 하시다가 이제 약간 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김상수 저자님이나 대표님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문의를 하셔가지고 이거 증여라든지 상속,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이제 전화하셔가지고 그 얻으신 지식이라든지 그 이제 기법들은요, 진짜 이분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어떤 노하우를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거기 때문에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번 해보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또 질문은요, 신용카드로 할부 구매 절대로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방송에서 많이 나오긴 나왔어요. 네. 근데 방송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으시려면 다시 한번 이런 이런 거 하지 마라는 건요, 계속 들어야지 왜 하지 말라는지 또 정확히 알고 이 머릿속에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그래 내가 힘들어도 할부 구매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도 이유를 다시 한번 들어보자 이거예요. 다시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이걸 리마인드를 해야지 왜 그러실까. 그래서 제가 이거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 그러니까 할부로 구매를 하는 경우죠. 네네네. 보통 신용카드가 좋은 것은 네네. 한 달 정도 내외는 네네. 외상으로 네. 이자 없이 네. 그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네. 한 달 뒤에 그걸 네. 갚으면 되니까. 네. 그래서 좋은 부분이 있는데 네. 물론 그것 때문에 또 나중에 과소비가 조장되기도 하지만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신용거래로 한 달 외상거래하는 건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이게 할부로 거래를 하면은 네.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1년짜리를 거래를 하면요, 네네. 이게 이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잘 이자율이 모르실 거예요. 이자율이 높다. 예. 너무 높다 보니까 그래서 할부로 사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네네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그 법정 최고 이자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뭐 이번에 또 20%로 낮춰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2021년도 6월까지는 24%였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지금 20%로 다운됐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20%에 육박하는 네. 할부 이자 수수료라는 거죠.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시중금리가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네네. 보시면 적금 이자율 뭐 세후로 따지면 1%도 안 될 겁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그렇죠. 이제 적금을 들면 그렇죠. 연에 1%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죠. 세금 떼고 세금 15.4%를 떼잖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엄청납니다. 이거 지금 뭐 예금하지 말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시중금리가 뭐 일반 네. 그 은행에서는 1% 약간 상회하거나 1% 내외고 네네. 뭐 저축은행 해봤자 1.5에서 2% 내외인데 근데 거기에서도 세금을 또 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적금에 불입할 때는 1%도 못 받는데 네네. 할부로 만약에 5%, 10%도 아니고 그렇죠. 15%, 20% 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의 뭐 노예죠. 거래하지 말아야죠. 노예죠, 뭐 완전.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알아볼게요. 시중금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용대출 이자율은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네네. 근데 3%짜리는 별로 없고 네. 대부분 7, 8%, 12% 와. 정도 내외까지 가고 있습니다. 연해요. 그렇죠. 와.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렸잖아요. 네. 좀 더 올라가겠죠. 이제 그 네네네. 부분들이. 네네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높다는 거죠. 와. 엄청납니다. 현금 서비스도 카드로 받는 경우도 그렇죠. 있겠죠. 간혹 가다가. 급하면요? 급하면 받죠. 급하면 예. 근데 이것도 엄청난 블랙홀입니다. 금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보면요, 저한테도 날라오는 게 있어요. 네. 현금 서비스율이 6에서 20% 내외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신용도가 좋은 사람은 6, 7% 정도 쓰겠지 생각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연체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죠. 저도
거의 15% 내외, 17% 내외를 씁니다. 만약에 쓰게 된다면. 그러니까 급할 근데 때는 일반 사실 사람은 다 이거 그래요. 다 따지고 이제 쓰진 않잖아요, 사실. 그냥 일단 빌려줘라. 그러나 네. 그러나 이게 뭐 네. 사채 금리 정도라고 생각한다면은 네네. 꺼리죠. 네. 될 수 있으면 이거 안 쓰거나 그렇죠. 뭐 다른 거 금리 그쵸, 낮은 그쵸. 걸 쓸 수 있겠죠. 그쵸. 그런데 현금 서비스 이자율이 6에서 20%라고 해놓고 네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17% 18%를 쓰니 와.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높아요. 보시게 되면요. 예. 또 이런 것도 있죠. 그 리볼빙 서비스라고 아세요? 네. 아, 리볼빙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주로 카드 회사에서 많이 쓰는. 그렇죠. 예. 카드 요번에 뭐 예. 결제 대금이 예. 200만 원 나왔어요. 예. 근데 그걸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럼 100만 원만 갚게 해주는 게 예. 리볼빙 서비스예요. 예. 그리고 100만 원은 예. 뒤로 연기시키는 거죠. 아. 근데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리볼빙 서비스도 이자율이 있다는 이자율이 거죠. 엄청나겠네요. 이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15% 내입니다. 그렇죠. 얘네들이 뭐 공짜로 빌려주진 않을 거고. 예. 시중금리가 1% 내인데 15%를 그냥 안전자리에서 까먹는 거죠. 이거 엄청나다 보니까 이런 그렇죠. 부분들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놀랍게도 네. 바로 네. 우리가 좀 사채보다 조금 네. 이자가 낮지만 네. 제도권 내에 대부금융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네네. 대부금융 이자율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대부금융이 월에 1.6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이제 최고 법정 이자율 네. 이제 24%에서 20%로 그러니까 연에 다운됐으니까 20%니까요. 연 20%에 맞췄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 20% 내외가 네. 됩니다. 근데 이거 쓰는 거 굉장히 금리 높다고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대부금융 이자율은 높다고 생각하면서 네. 할부 서비스, 그러니까 할부 그 구매하는 것은 네. 높은지 안 높은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근데 뭐- 여기에 육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급하게 빌릴 때 이게 네. 제대로 뭐 안내원이 막 전화를 막 하긴 하는데 일단 진짜 의무적으로 그냥 하라고 하니까 듣긴 듣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 이건 가랑비에 속옷 젖는 게 아니고 네. 폭우에 속옷이 젖습니다. 폭우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금 서비스율, 리볼빙 서비스율, 네. 그 다음에 할부 구매 서비스율, 네. 이자율이 네. 15%, 20%에 육박하니까 이건 정말로 최대 그렇죠, 고금리가 그렇죠. 아닐 수가 그렇죠, 없겠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부금융 이자율하고 똑같은데 당신은 할부 구매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겠습니까? 잘 안 하죠. 알려주면. 그렇죠. 대부금융은 안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할부 서비스 이자율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명목상은 10에서 20% 정도입니다. 네. 근데 이제 10%는 이제 뭐 3개월 이내나 이 네네. 정도가 되겠고요. 네네네네. 대부분의 경우는요, 어떠냐면요, 보통 1년짜리다 그러면 19.5%나 됩니다. 19.5%. 예, 와. 엄청납니다. 예, 예. 현금 서비스는 한 17.9% 정도 되거든요. 와. 그러니까 둘 다 금리를 뭐 지금 저금리 시대에서 이거 네. 사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할부로 재테크죠. 쓰면 안 되겠네. 그냥 일시불로 하고 끝나야 되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와. 그래서 그렇다면 네. 얼마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현금 서비스로 17.9%를 받는다. 네. 그러면 이자를 얼마나 부담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200만 원을 갑자기 땡겨 썼어요. 예, 예. 카드로 뺐었죠. 예. 2개월 수수료가 6만 원 정도 나옵니다. 59,667원이고요. 네네네. 연으로 환산하면 네. 35만 8천 원입니다. 아. 예, 엄청납니다. 200만 원에 대해서 이 정도를 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이거 현금 편하니까. 아니 그죠 현금 서비스라든지 할부를 할 때 네. 이제 현재 그 돈이 있는 분도 있지만 없는 분도 대다수잖아요. 없었을 때 쓰겠죠, 보통. 그러니까요. 네, 없으니까 쓰는데 금리가 이 정도 높을 줄 몰랐죠. 쓰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죠. 이렇게 높은 이자율이 몰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돈을 아. 도저히 뺐을 데가 없다. 네. 그래서 이거 쓴다는 것은 제가 뭐라고 하기 좀 네. 애매합니다만은 그렇죠, 그렇죠. 분명히 사람들은 바로 은행에 ATM기가 있으니까 바로 빼쓰는 경우도 있어요. 30, 그렇죠. 50을. 그렇죠. 근데 그 전에 혹시라도 보험 든 게 있다. 그렇죠. 그럼 계약 대출로 보험 계약 대출로 뺐을 네.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마이너스 대출을 조금 더 늘린다든가 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금리를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볼 그렇네요.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냥 진짜 이 어떤 소비를 하실 때 어떤 뭐라고 할까 이 좀 계산적으로 어떤 계획적으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계획도 없이 진짜 이 할부만 믿고 가셨다가는 여러분들 거의 그냥 카드를 회사에 그냥 이 높은 수수료라든지 그렇죠. 높은 이자에 그냥 늪에 빠지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진짜 제가 이걸 지금 강의를 듣고 네. 와 순간적으로 지금 겁이 날 정도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네. 경우랑 똑같아요. 네. 많은 우리 국민들한테 네네. 소비자들한테 네네. 당신 저축 좀 하세요 그랬더니 저축할 돈이 없어요 이러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현금 서비스 받아서 저축하세요. 네. 그러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 절대 안 하죠. 왜냐하면 17.9%로 현금 서비스 네. 받아서 1% 먹으려고 가진 않죠. 그렇죠. 그런데 할부 서비스는 와. 20%에 육박하는데 그걸 모르고 그렇죠. 그거를 막 쓰면서 네.
자기는 1% 2% 금리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여러분들 진짜 네. 그 많이 버는 것도 아니 진짜 뭐 버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 소비도 진짜 이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많이 이게 카드 회사라든지 이런 그렇죠. 쪽으로 많이 나가게 되니까요. 정말 이거 잘 명심하시고 이제 카드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제가 네. 할부 수수료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네네. 300만 원짜리 뭘 샀어요. 예를 들어 네네. 가전제품 샀다고 네네.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1년에 금리가 이용률이 이율 이자가 19.5%예요. 네.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볼게요. 첫 번째 달에는 이자만 48,750원. 그렇죠. 두 번째 달은 44,688원이고요. 1년 뒤까지 계산해 보면 누계로 300만 원짜리 할부로 사놓고 네. 31만 6,875원이라고 하는 이자를 낸다. 이자를 내야 돼요. 아. 근데 31만 6,875원의 이자를 받으려면 은행에 얼마를 넣으셔야 되는지 아세요? 3억 원 정도 넣어야 됩니다. 3억 원. 3억 원을 넣어야 네. 되는데 자기는 300만 원 할부로 해놓고 그렇죠. 그 이자를 퉁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남고 뒤에서 다 까지죠. 그러니까 할부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근데 마음속은 진짜 사고 싶은 거는 있고 예. 또 월급은 다음 달에 또 300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여러분들 네네. 이걸 이제 그냥 할부 수수료를 그냥 무감각하게 쓰시는데 그렇죠. 예, 진짜 빨리빨리 그냥 빨리 갚으시면 상관이 없는데 또 너무 늦게 갚아버리시면 이게 너무 이게 진짜 쌓이고 쌓이시면 완전히 폭탄 현금 돌리기인 거예요. 폭탄 돌리기 같은 그렇죠. 느낌이 되는 거죠. 그 카드 수수료에 사람들이 무감각한 이유가 있어요. 네.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사람의 아. 심리를. 뭐냐면요. 첫 번째는 조금 쓰는 거잖아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소액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소액이다. 그리고 신속하게 내가 필요할 때 그렇죠. 뺐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편의성이 있어요. 어딜 가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아, 이런 것 때문에 공짜 점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이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공짜가 폭탄이죠, 아닌데, 폭탄. 폭탄인데. 아.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네. 이자 부담이 가중돼서 아, 결과적으로 네네. 뭐 카드 연체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와, 예. 엄청나네. 그렇게 됐을 때는 신용도가 추락되니까 네네. 신용사회에서 경제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네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네. 아니 나는 우량한 카드라서 네. 카드 사용자라서 네. 무이자 서비스 있대요. 네. 나는 무이자라서 괜찮아요 하면서 네. 3개월, 6개월 무이자 아, 할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무이자도 있죠, 가끔 가다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좋아 보이는데 네.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습관, 사람들은 그 습관을 만들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네. 어떻습니까? 과소비나 아니면 할부 서비스나 할부 구매를 지속화시키는 그렇죠. 나쁜 버릇이 완전 생긴다는 습관이 거죠. 생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돈이 많으신 분들은요. 네네네. 카드로 물건 안 사요. 네. 그 뭐냐면 저기 직불카드로 씁니다. 아, 자기가 그렇죠. 맞아요, 잔고가 맞아요. 있었을 때. 맞아요. 그다음에 네. 할부 구매 절대로 안 한다는 거. 아, 여러분 예. 진짜 할부 구매는 정말 진짜 여러분들 습관을 진짜 많이 진짜 없애시는 게 진짜 좋으실 것 같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네. 가랑비에 속옷 젖는 것을 네. 무시하는데 네. 사실 네. 현금 서비스, 카드 현금 서비스라든가 네. 아니면 카드 할부 구매라든가 네. 아니면 리볼빙 서비스라든가 네. 아니면 또 뭡니까 카드 대출도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높은 수익이 이자율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런 것을 했을 때 네. 신용도가 추락이 됩니다. 아, 기본적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네, 현금 서비스 받는다든가 맞습니다. 아니면 리볼빙 서비스라든가 아니면은 맞습니다. 그 카드론 대출 네. 그런 거 하면 신용도가 무지하게 떨어지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고 네. 카드는 직불 카드나 현금 카드 쓰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많이 신용등급 많이 떨어져 봤는데 여러분들 웬만하면 카드는 진짜 급할 때 외에는 진짜 쓰시면 안 되고 진짜 웬만하면 빨리 여러분들 빨리 또 돈 많이 버셔가지고 이 카드의 이자 빨리 다 갚으시고 하시는 게 진짜 완전 왜냐 부자들은 근데 많이 안 쓴다는 얘기시죠. 일반적으로 그 네. 직불 카드 자기 직불 카드. 잔고가 있는 직불 카드 많이 상태에서 쓴다. 현금으로 네. 바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로 쓰면서 네. 잔고에서 빠지죠. 그렇죠. 잔고에 잔액이 없으면은 사용 안 네,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일반 신용카드는 잔고가 없어도 사용하죠. 그렇죠. 일단 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외상이니까. 자기 한도 내에 쓴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매월 한도가 무슨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까지 막 긁어대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 와이프도 많이 그렇게 쓰는 것 같은데 큰일 났네요. 오늘 가서 이거를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직불 카드로 쓰시고 그다음에 현금카 캐시 카드로 쓰시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할부 네. 서비스는 네. 할부는 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뭐 지금 뭐 아. 우리 본부장님이야 뭐 네. 저기 뭐 현금 서비스에 받지 않겠지만
현금 서비스도 네, 맞아요. 급하다고 10만 원이라도 긁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돈을 잘 벌 때일수록 이게 뭔가 이렇게 현명하게 소비를 해야지 이게 돈이 쌓이고 계속 커지고 하는데 이렇게 현명하게 소비를 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번들, 모은들 그냥 이게 뭐 제로섬 게임처럼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네. 벌어서 매월 30만 네. 원을 은행에 1.5% 이자에 넣었는데 네네네. 자기 배우자는 그렇죠. 할부 서비스나 네. 그다음에 할부 구매로 네. 뭐 연 19.5%를 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네. 사실 부부가 동시에 일단 경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 소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한쪽이 아무리 열심히 번들 한쪽에서 다 써버리면 이제 뭐 물 빠진 독에 이제 뭐 이제 밑 빠진 독에 밑 빠진 독에 이제 물 붓는 격이 되겠네요, 진짜. 아, 그러니까 네. 가장 오늘 이제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면요. 이거죠. 네. 할부로 그 샀다. 네. 신용카드로. 네. 그러면 이자율이 엄청나다는 거. 아. 그리고 또 하나는 할부로 샀다는 소리는요. 네네. 뭐냐면은 결국은 소비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소비를 했다는 것은 가장 무서운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소비를 했다는 것은 내 만족을 위해서 소비했겠지만 네. 중요한 것은 내 돈이 나갔다는 거죠. 그렇죠, 나갔죠. 돈이 나갔으면 어때요? 네, 축적이 안 되죠. 안 되죠. 예, 거기다 돈이 나갔는데 네네. 이자까지 막 19.5%막 그렇게 붙어대니까 그렇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어, 설상가상이 아닐 네,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네. 신용카드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할 거로 네, 판단합니다. 네. 아. 네. 아, 여러분들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진짜 뭐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달음을 가지시고 신용카드 구매나 할부 구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이제 여러분들이 현명한 소비하셔가지고 이 자본주의에서 어떻게든 돈 많이 버셔가지고 부자 되시는 게 목적이신데 중간에 이러다가 이제 많이 까지게 되는 그런 사태는 이제 막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옷 좀 네. 벗고. 네. 어, 이거를